옛날, 아주 먼 옛날에 호랑이가 담배를 피우고 산신령이 구름을 타고 내려와 쉬어가던 깊고 깊은 산골짜기에 무주골이라는 작은 마을이 하나 자리 잡고 있었습니다. 이 마을은 사방이 높은 산으로 둘러싸여 있어 해가 늦게 뜨고 일찍 지는 곳이라 늘 서늘한 기운이 감돌았고 골짜기를 타고 내려오는 바람 소리가 마치 누군가가 낮게 속삭이는 소리처럼 들리기도 하는 신비로운 곳이었습니다. 마을로 들어오기 위해서는 반드시 거쳐야 하는 길목이 하나 있었는데 세 갈래로 길이 나뉘는 삼거리였습니다. 그 삼거리 한복판에는 누구의 것인지 알 수 없는 오래된 무덤 하나가 덩그러니 놓여 있어 오가는 사람들의 발길을 잠시 멈추게 만들곤 했습니다. 이 삼거리 무덤에는 마을 사람들이 대대로 지켜오는 기이하면서도 엄격한 규칙이 하나 있었는데 그것은 바로 무덤 앞 상석 위에 놓인 동전들을 절대로 건드려서는 안 된다는 것이었습니다. 마을 어르신들의 이야기에 따르면 이 무덤의 주인은 객지를 떠돌다 집으로 돌아가지 못하고 길 위에서 숨을 거둔 이름 모를 나그네라고 전해졌습니다. 고향으로 돌아가지 못한 하니 깊어 저승으로 가는 길조차 찾지 못하고 이승을 떠돌까 염려하여 마을 사람들은 그가 저승길이라도 편안히 가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십시일반 동전을 모아 무덤 앞에 놓아주기 시작했던 것입니다. 그렇게 쌓인 동전들은 비바람을 맞으며 녹이 슬고 흙먼지가 쌓였지만 아무도 그 돈을 탐내거나 가져가려 하지 않았습니다. 세월이 흐르고 흘러 무덤 앞에는 제법 많은 동전이 쌓이게 되었고 그 모습은 마치 돌무더기처럼 보이기도 하고 누군가의 간절한 소망이 담긴 탑처럼 보이기도 했습니다. 사람들은 이 돈을 일컬어 귀신이 저승으로 갈 때 사용하는 노잣돈이라고 불렀으며 만약 살아있는 사람이 욕심을 부려 이 돈에 손을 대면 무덤 주인의 노여움을 삭힌 화를 입게 될 것이라고 믿었습니다. 그래서 마을 아이들조차 무덤 근처에서 놀다가도 동전이 있는 제단 근처에는 얼씬도 하지 않았으며 길을 지나던 행상인들도 잠시 멈춰 묵념을 하고 가지고 있던 엽전 한 뼘을 더 보태고 갈망정 결코 그 돈을 탐내는 법이 없었습니다. 무주골 사람들에게 그 무덤은 두려움의 대상이자 동시에 돌보아야 할 가엾은 이웃과도 같았습니다. 이 무덤을 누구보다 정성스럽게 돌보는 사람이 있었으니 바로 무덤 근처 다 쓰러져가는 초가집에 홀로 사는 칠성이라는 사내였습니다. 칠성은 부모 없이 자라가진 것이라고는 튼튼한 두 다리와 착한 마음씨뿐인 가난한 농사꾼이었지만 마을 사람 그 누구보다 성실하고 바른 심성을 가진 청년이었습니다. 그는 매일 아침 해가 뜨기도 전에 일어나 가장 먼저 하는 일이 빗자루를 들고 삼거리 무덤으로 향하는 것이었습니다. 남들이 모두 잠든 고요한 새벽, 차가운 새벽 이슬을 맞으며 칠성은 무덤 주변에 떨어진 낙엽을 쓸고 자풀을 뽑으며 무덤 주인의 외로움을 달래주곤 했습니다. 칠성이 무덤가에 도착하면 가장 먼저 하는 일은 상석 위에 어지럽게 흩어진 동전들을 가지런히 정리하는 것이었습니다. 밤새 불어닥친 바람에 굴러떨어진 동전이 있으면 조심스럽게 주워 흙을 털어내고 다시 제자리에 올려두었고 비에 젖은 동전들은 마른 천으로 정성스레 닦아주기도 했습니다. 그에게 있어 이 동전들은 단순히 돈이 아니라 무덤 속에 잠든 이를 위로하는 마을 사람들의 따뜻한 마음이자 죽은 자가 저승으로 편안히 건너갈 수 있게 돕는 소중한 물건이었습니다. 칠성은 단 한 번도 그 돈을 자신의 배를 채우는 데 쓰고 싶다는 생각을 해본 적이 없었으며 오히려 자신의 주머니를 털어 새 동전을 올려두기도 했습니다. 어느 늦가을 아침 칠성은 여느 때와 다름없이 쌀이나무로 엮은 빗자루를 들고 무덤가에 서 있었습니다. 산허리를 감고 내려온 짙은 안개가 무덤 주변을 감싸고 있어 몽환적인 분위기를 자아내고 있었고 앙상한 나뭇가지 끝에 매달린 마지막 잎새들이 바람에 흔들리며 스산한 소리를 내고 있었습니다. 칠성은 묵묵히 허리를 숙여 무덤 주변의 흙을 고르고 밤새 멧돼지나 들짐승이 파헤친 곳은 없는지 꼼꼼하게 살폈습니다. 그의 옷은 낡고 기운 자국이 역력했지만 무덤을 돌보는 그의 손길만큼은 비단 옷을 입은 양반보다도 기품 있고 정성스러웠습니다. 무덤 앞 상석에는 크고 작은 동전들과 엽전들이 수북하게 쌓여 있었는데 개 중에는 아주 오래되어 형체를 알아보기 힘든 것도 있었고 며칠 전에 누군가가 두고 간 반짝이는 새 동전도 섞여 있었습니다. 칠성은 그 동전들을 보며 속으로 생각했습니다. 이 많은 돈이 모일 동안
이분은 아직도 저승으로 떠나지 못하신 걸까? 아니면 저승 가는 길이 너무 멀고 험해 노잣돈이 많이 필요하신 걸까? 그는 알 수 없는 무덤, 주인의 사연을 안타까워하며 혹시라도 누군가 나쁜 마음을 먹고 이 돈을 가져가지 않도록 자신이 더욱 눈을 부릅뜨고 지켜야겠다고 다짐했습니다. 칠성의 집은 무덤에서 불과 100걸음도 떨어지지 않은 곳에 있었기에 그는 밤낮으로 무덤을 살필 수 있었습니다. 그의 집은 흙과 지푸라기로 지은 아주 작은 오두막이었는데 방 하나와 부엌 하나가 전부인 소박한 거처였습니다. 비가 오면 천장에서 빗물이 새기도 하고 겨울이면 문틈으로 황소바람이 들어와 코끝이 시릴 정도로 추웠지만 칠성은 불평 한마디 없이 그곳에서 만족하며 살았습니다. 그는 자신이 이 무덤 곁에 사는 것이 어쩌면 운명일지도 모른다고 생각했고 외로운 귀신의 이웃이 되어주는 것을 자신의 소임으로 여겼습니다. 아침 청소를 마친 칠성은 빗자루를 옆구리에 끼고 집으로 돌아와 아궁이에 불을 지폈습니다. 마른 장작이 타닥타닥 소리를 내며 타오르기 시작하자 차갑게 식어있던 방바닥으로 온기가 천천히 퍼져나갔습니다. 그는 솥뚜껑을 열고 보리쌀을 한 줌 씻어 넣은 뒤 텃밭에서 뽑은 무 몇 조각을 썰어 넣고 물을 부어 끓이기 시작했습니다. 칠성의 아침 식사는 늘 이렇게 묽은 보리죽이나 시래기국이 전부였지만 그는 노동 후에 먹는 이 소박한 밥상을 세상 그 어떤 진수성찬보다 달게 여겼습니다. 보리죽이 끓는 동안 칠성은 마루에 걸터앉아 삼거리 쪽을 바라보았습니다. 안개가 서서히 걷히고 아침 햇살이 무덤가를 비추기 시작하자 밤새 음산해 보였던 무덤도 한결 따뜻하고 평온해 보였습니다. 멀리서 이른 아침부터 짐을 지고 장터로 향하는 마을 사람들의 모습이 하나둘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그들은 무덤 앞을 지나갈 때면 어김없이 모자를 벗거나 허리를 숙여 인사를 했고 개중에는 품속에서 주섬주섬 동전을 꺼내 상석 위에 올려놓는 이들도 있었습니다. 칠성은 그 모습을 볼 때마다 마음 한구석이 따뜻해지는 것을 느꼈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칠성을 무덤직이라고 부르며 고마워했습니다. 사실 칠성이 나라에서 녹봉을 받는 관리도 아니었고 누가 시켜서 그 일을 하는 것도 아니었지만 사람들은 칠성 덕분에 무덤 주변이 늘 깨끗하고 마을에 큰 탈이 없다고 믿었습니다. 가끔 지나가는 할머니들은 칠성의 손에 찐 감자나 옥수수를 쥐어주며 자네 덕분에 우리 마을이 편안한 게야 복받을 걸세라고 덕담을 건네기도 했습니다. 칠성은 그럴 때마다 쑥스러운 듯 머리를 긁적이며 그저 제가 할 일을 하는 것뿐입니다. 라고 겸손하게 대답하곤 했습니다. 해가 중천에 떠오르면 칠성은 마을 아래 논밭으로 내려가 품을 팔았습니다. 남의 집 논을 갈아주거나 밭에 김을 매주며 하루 품껭을 받아 생활했는데 워낙 힘이 좋고 일 솜씨가 야무져서 마을 사람들은 서로 칠성을 부르려 했습니다. 고된 노동으로 땀이 비오듯 쏟아질 때도 칠성은 힘든 내색을 하지 않았고 새참을 먹을 때도 가장 늦게 숟가락을 들고 가장 먼저 놓는 예의 바른 청년이었습니다. 하지만 그의 머릿속 한편에는 늘 삼거리 무덤에 대한 생각이 자리 잡고 있어 해가 질 무렵이면 서둘러 일을 마치고 집으로 돌아가곤 했습니다. 어느 날 저녁 일을 마치고 돌아오던 칠성은 삼거리 무덤 앞에서 낯선 노인을 한 분 마주치게 되었습니다. 그 노인은 행색이 남루하고 등에는 보찜을 지고 있었는데 무덤 앞 상석에 놓인 동전들을 뚫어지라 쳐다보고 있었습니다. 칠성은 혹시나 하는 마음에 걸음을 재촉하여 노인 곁으로 다가갔습니다. 노인은 인기척을 느끼고 고개를 돌려 칠성을 바라보았는데 그 눈빛이 예사롭지 않게 깊고 맑았습니다. 노인은 칠성에게 젊은이 이 돈이 무엇인지 아는가? 라고 낮게 물었습니다. 칠성은 공손하게 허리를 굽히며 대답했습니다. 예, 어르신. 이 무덤 주인이 저승 가실 때 쓰시라고 마을 사람들이 모아둔 노잣돈입니다. 함부로 손을 대서는 안 되는 물건이지요. 노인은 칠성의 대답을 듣고는 고개를 끄덕이며 의미심장한 미소를 지었습니다. 그렇지, 저승 가는 길은 멀고도 험해서 빈손으로 가면 낭패를 보기 십상이지. 자네가 이 무덤을 지키는 파수꾼인가? 보군. 칠성은 얼굴을 붉히며 그저 마을에 사는 사람이라고 대답했지만 노인은 칠성의 어깨를 두드리며 자네의 그 마음이 언젠가 큰 복이 되어 돌아올 걸세. 하지만 곧 큰 바람이 불어올 테니 조심하게 나라는 알 수 없는 말을 남기고 안개 속으로 사라졌습니다. 노인이 떠난 뒤
칠성은 한동안 그 자리에 서서 노인이 사라진 방향을 바라보았습니다. 큰 바람이 불어온다는 말이 왠지 모르게 가슴에 묵직하게 남았습니다. 날씨는 점점 추워지고 있었고 산골짜기의 바람은 날이 갈수록 매서워지고 있었습니다. 칠성은 옷깃을 여미며 무덤을 한 번 더 둘러보았습니다. 차가운 바람에 낙엽들이 회오리치며 날아올랐고 상석 위에 동전들이 서로 부딪히며 짤랑거리는 소리를 냈습니다. 그 소리가 마치 누군가 추위에 떨며 이를 부딪히는 소리처럼 들려 칠성은 마음이 좋지 않았습니다. 집으로 돌아온 칠성은 저녁을 먹고 일찍 잠자리에 들었지만 밖에서 들려오는 바람 소리 때문에 쉽게 잠을 이룰 수 없었습니다. 문풍지가 파르르 떨리고 지붕 위에 집들이 들썩이는 소리가 계속되었습니다. 칠성은 누운 채로 천장을 바라보며 생각했습니다. 이 마을에 들어온 지 10년이 넘었지만 이렇게 바람 소리가 흉흉하게 들린 적은 처음이었습니다. 마치 산신령이 노했거나 억울한 원혼들이 골짜기를 헤집고 다니는 것 같은 기분이 들었습니다. 그는 문득 낮에 만난 노인의 말이 떠올라 불안한 마음에 몸을 뒤척였습니다. 다음 날 아침, 칠성은 평소보다 더 일찍 눈을 떴습니다. 밤새 내린 서리로 세상이 하얗게 변해 있었습니다. 그는 서둘러 옷을 챙겨 입고 무덤으로 향했습니다. 다행히 무덤은 별일 없이 그대로 있었고 동전들도 제자리를 지키고 있었습니다. 칠성은 안도의 한숨을 내쉬며 빗자루질을 시작했습니다. 슥싹슥싹 빗자루가 땅을 스치는 소리가 고요한 새벽 공기를 갈랐습니다. 칠성은 마음속으로 무덤 주인에게 말을 건넸습니다. 오늘도 편안히 쉬십시오. 제가 있는 한 아무도 당신의 쉼터를 방해하지 못할 것입니다. 하지만 칠성의 간절한 바람과는 달리 마을에는 조금씩 변화의 조짐이 나타나고 있었습니다. 읍내 장터에서 들려오는 소문에 의하면 요즘 들어 흉흉한 도적대가 나타나거나 남의 묘를 파헤쳐 부장품을 훔쳐가는 도굴꾼들이 기승을 부린다는 이야기가 돌았습니다. 칠성은 무주골이 워낙 외진 곳이라 그런 나쁜 무리가 들어오지 않을 것이라 믿고 싶었지만 마음 한구석의 불안감은 쉽게 가시지 않았습니다. 그는 무덤 주변을 더욱 꼼꼼히 살피고 돌 하나라도 흐트러진 것이 없는지 확인하는 버릇이 생겼습니다. 며칠 뒤 마을 어귀에 있는 주막이 시끌벅적해졌습니다. 평소에는 마을 사람들만 오가며 막걸리 한 잔을 기울이던 조용한 곳이었는데 낯선 외지인들이 하나둘 모여들기 시작한 것입니다. 그들은 등짐장수나 소장수처럼 보였지만 눈빛이 매섭고 말투가 거친 것이 예사 사람들은 아닌 듯 했습니다. 칠성은 품을 팔러 가는 길에 주막 앞을 지나다가 그들의 목소리를 듣게 되었습니다. 이 근방에 돈 되는 것이 좀 있다던데 그게 사실인가? 누군가 낮게 묻는 소리에 칠성은 걸음을 멈칫했습니다. 주막 주인인 팥죽 할멈은 그들의 질문에 손사래를 치며 대답했습니다. 애끼 이 양반들아, 우리 마을에 돈 될 게 뭐가 있어. 그저 산나물이나 캐고 농사짓는 가난한 동네인데 헛소문 듣고 왔으면 얼른 국밥이나 한 그릇 먹고 떠나시게. 할멈의 목소리는 단호했지만 칠성은 그들의 탐욕스러운 눈빛을 보며 등골이 서늘해지는 것을 느꼈습니다. 그들은 칠성이 지나가는 것을 곁눈질로 훑어보았는데 마치 먹잇감을 노리는 짐승의 눈빛과도 같았습니다. 칠성은 그날 하루 종일 일이 손에 잡히지 않았습니다. 밭을 갈면서도 자꾸만 삼거리 무덤 쪽으로 시선이 향했고 까마귀가 울 때마다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동료 농사꾼이 칠성아, 오늘따라 왜 그리 정신을 못 차리나? 어디 아픈가라고 물었을 때야 비로소 정신을 차리고 다시 호미질을 했습니다. 칠성은 해가 지기 무섭게 일을 마무리하고 평소보다 서둘러 집으로 향했습니다. 그의 발걸음은 무거웠고 저녁 바람은 여느 때보다 차갑게 느껴졌습니다. 집으로 돌아오는 길 칠성은 다시 한번 삼거리 무덤 앞에 섰습니다. 어둠이 내려앉은 무덤가는 고요했지만 그 고요함 속에 팽팽한 긴장감이 서려 있었습니다. 상석 위에 놓인 동전들은 달빛을 받아 희미하게 빛나고 있었습니다. 칠성은 동전 하나하나를 눈에 담으며 기도했습니다. 부디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게 해주세요. 이 돈은 산 사람의 것이 아닙니다. 그는 옷소매로 상석의 먼지를 닦아내며 한참을 그곳에 머물렀습니다. 밤이 깊어지자 칠성은 방문을 걸어 잠그고 호롱불 밑에 앉아 집신을 삼았습니다. 손은 부지런히 움직였지만 귀는 밖을 향해 열려 있었습니다. 바람 소리, 개 짖는 소리, 부엉이 우는 소리 하나하나에 신경을 곤두세웠습니다. 그는 알고 있었습니다. 자신이 지켜야 할 것은 단순히 동전 몇 댐이 아니라
마을 사람들의 믿음과 죽은 자에 대한 예의라는 것을 말입니다. 그리고 그 평화가 곧 깨질지도 모른다는 불길한 예감이 칠성의 마음을 짓눌렀습니다. 밖에서는 칠흑 같은 어둠 속에서 무언가가 꿈틀대기 시작했습니다. 마을 입구 쪽에서 낯선 발자국 소리가 들려오는 듯했고 바람에 실려오는 냄새에는 낯선 이의 땀 냄새와 탐욕의 비린내가 섞여 있었습니다. 칠성은 호롱불 심지를 돋우며 깊은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이제 곧 닥쳐올 시련 앞에서 가난하지만 정직한 묘직이 칠성은 자신이 할 수 있는 일이 무엇인지 끊임없이 되뇌고 있었습니다. 마을의 고요한 공기를 가르고 낯선 발자국 소리가 점점 더 선명하게 들려오기 시작하더니 이윽고 어둠 속에서 한 사내가 모습을 드러냈습니다. 그는 마을 사람들이 흔히 입는 무명옷 대신 기름때가 꼬질꼬질하게 묻은 비단 배자를 걸치고 있었고 등에는 자기 몸집만한 커다란 보찜을 지고 있어 한눈에도 먼 길을 떠돌아다니는 장사꾼임을 알 수 있었습니다. 그의 이름은 만석이라 했는데 좁쌀만한 이익이라도 생기는 곳이라면 천리길도 마다하지 않고 달려간다는 소문난 장사꾼이었지만 동시에 돈 앞에서는 부모 형제도 몰라본다는 지독한 구두쇠로 악명 높은 인물이기도 했습니다. 만석은 마을 어귀에 들어서자마자 킁킁거리며 냄새를 맡더니 주막에서 흘러나오는 구수한 국밥 냄새에 이끌려 망설임 없이 발걸음을 옮겼습니다. 그의 눈동자는 뱀처럼 차갑게 빛나고 있었고 입가에는 비릿한 미소가 걸려 있어 보는 사람으로 하여금 본능적인 거부감을 느끼게 만들었습니다. 주막의 살인문을 거칠게 열고 들어선 만석은 대청마루 가장 좋은 자리에 털썩 주저앉으며 보찜을 내려놓았습니다. 어이 주모, 여기 국밥 한 그릇 말아오고 탁주 한 사발 거칠게 퍼오시오. 내 목이 말라 죽겠으니 얼른 가져오란 말이오. 그의 목소리는 쩌렁쩌렁하게 울려 퍼져 조용히 술잔을 기울이던 마을 사람들의 시선을 단번에 사로잡았습니다. 주방에서 바쁘게 전을 부치던 팥죽 할멈은 낯선 사내의 무례한 태도에 눈살을 찌푸렸지만 손님을 내칠 수는 없는 노릇이라 묵묵히 국밥을 토렴하여 상을 차려내갔습니다. 만석은 할멈이 상을 내려놓기도 전에 숟가락을 낚아채더니 허겁지겁 국밥을 퍼넣으며 쩝쩝거리는 소리를 요란하게 내며 먹기 시작했습니다. 그 모습이 마치 며칠 굶은 짐승과 다를 바가 없어 주변에 앉아있던 점잖은 촌로들은 혀를 차며 고개를 돌려버렸습니다. 배가 어느 정도 차오르자 만석은 그제야 주변을 둘러보며 흥미로운 이야깃거리를 찾기 시작했습니다. 마침 옆 탁자에서는 마을 청년들이 낮에 보았던 삼거리 무덤의 동전에 대해 이야기를 나누고 있었습니다. 오늘따라 무덤가의 동전이 꽤 많이 쌓였더군. 칠성이가 정리를 잘 해놔서 망정이지 바람이 조금만 더 불었으면 다 날아갈 뻔했어. 한 청년의 말에 다른 청년이 맞장구를 쳤습니다. 그러게 말이야. 누군가 엽전 꾸러미를 놓고 간 것 같던데 아마도 먼 길 가는 나그네가 무사히 고향 가기를 빌며 놓고 간 모양이야. 그 이야기를 듣는 순간 만석의 귀가 토끼처럼 쫑긋 솟아올랐고 숟가락질하던 손이 허공에서 딱 멈추었습니다. 돈 무덤가에 돈이 쌓여 있다고 만석의 머릿속에서는 순식간에 주판알 튕기는 소리가 요란하게 들리기 시작했습니다. 만석은 슬그머니 술잔을 들고 청년들의 탁자 쪽으로 엉덩이를 밀고 다가갔습니다. 어이 젊은이들, 내가 지나가다 들으니 아주 재미난 이야기를 하는구먼. 무덤가에 돈이 쌓여 있다니 그게 무슨 소리요? 주인 없는 돈이 길바닥에 굴러다닌다는 말이요. 만석의 뜬금없는 질문에 청년들은 당황하여 서로의 얼굴을 쳐다보았습니다. 개중 한 청년이 조심스럽게 입을 열었습니다. 아, 그건 우리 마을 삼거리에 있는 무덤 이야기입니다. 주인 없는 무덤인데 마을 사람들이 오가며 객귀를 위로하려고 동전을 하나둘씩 놓아두는 풍습이 있지요. 하지만 그건 주인이 없는 돈이 아니라 엄연히 귀신의 돈입니다. 청년의 설명에도 불구하고 만석의 눈빛은 탐욕으로 이글거렸습니다. 귀신의 돈이라니. 죽은 귀신이 돈을 써서 뭐 한단 말이오. 산 사람이 써야 돈이지 안 그렇소. 만석의 불경한 말에 주막 안의 공기가 순식간에 싸늘하게 얼어붙었습니다. 구석에서 조용히 담뱃대를 물고 있던 촌장이 헛기침을 크게 하며 만석을 노려보았습니다. 하지만 만석은 아랑곳하지 않고 계속해서 깐죽거렸습니다. 아니 내 말이 틀렸소. 비바람 맞으며 녹슬어가는 쇳덩이를 그냥 두느니 내가 가져다 술이라도 사 먹으면 그게 경제가 도는 것이지. 어차피 임자 없는 무덤이라면서 왜들 그리 유난을 떠는지 모르겠구먼.
그는 킬킬거리며 자신의 농담이 재미있다는 듯 웃어젖혔지만 아무도 그 웃음에 동조해주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사람들은 그를 불길한 것을 보는 듯한 눈빛으로 바라보며 슬금슬금 자리를 피하려 했습니다. 그때 부엌에서 나온 팥죽 할멈이 행주를 탁자에 거칠게 내리치며 만석의 앞을 가로막았습니다. 할멈은 평소 인자하기로 소문난 분이었지만 화가 나면 호랑이보다 더 무섭다는 것을 마을 사람들은 모두 알고 있었습니다. 이보시오. 객주 양반 말이면 다 말인 줄 아오. 그 돈이 어떤 돈인지 알기나 하고 떠드는 게요. 그건 이승을 떠나지 못한 불쌍한 영혼이 저승가는 베트로스라고 모아둔 노잣돈이요. 산 사람이 그 돈에 손을 대면 저승사자가 노해서 그 손목을 비틀어 버린다는 옛말도 못 들었소. 할멈의 서슬퍼런 호통에 주막아는 쥐 죽은 듯 조용해졌습니다. 만석도 할멈의 기세에 눌려 잠시 주춤했지만 이내 코웃음을 치며 대꾸했습니다. 에헤이 할멈, 농담도 못하오. 내가 그까지 푼돈에 눈독 들일 사람으로 보이오. 하지만 만석의 속마음은 겉과 달랐습니다. 그의 머릿속은 이미 삼거리 무덤으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엽전 꾸러미라고. 그 정도면 며칠 술값은 넉넉히 나오고도 남겠어. 어차피 아무도 안 가져가는 거라면 내가 챙기는 게 임자지. 귀신이 나온다고 흙귀신보다 무서운 게 빈털터리 주머니라는 걸 모르는 촌구석 양반들이군. 만석은 겉으로는 뉘우치는 척하며 술잔을 비웠지만 눈동자는 쉴 새 없이 굴러가며 오늘 밤 일을 꾸미고 있었습니다. 그는 보찜 속에 숨겨둔 빈 자루를 떠올리며 모두가 잠든 시각에 몰래 무덤으로 갈 계획을 세웠습니다. 한편 하루 일을 마치고 집으로 돌아와 쉬고 있던 칠성은 왠지 모를 불안감에 가만히 있을 수가 없었습니다. 낮에 마을을 맴돌던 낯선 기운이 밤이 되자 더욱 짙어지는 것 같았습니다. 그는 마루에 앉아 집신을 삼다가 손을 멈추고 하늘을 올려다보았습니다. 달빛은 구름에 가려 희미했고 별빛조차 보이지 않는 칠흑 같은 밤이었습니다. 멀리서 들려오는 부엉이 소리가 유난히 구슬프게 들렸고 마을 개들이 허공을 향해 지저대는 소리가 끊이지 않았습니다. 오늘따라 왜 이리 마음이 심란할까? 혹시 무덤에 무슨 일이라도 생긴 건 아닐까? 칠성은 결국 자리를 털고 일어나 낡은 등불 하나를 들고 집을 나섰습니다. 칠성이 주막 앞을 지날 때 마침 만석이 비틀거리며 밖으로 나오고 있었습니다. 술에 취한 척하고 있었지만 칠성은 단번에 그가 멀쩡하다는 것을 알아차렸습니다. 만석의 발걸음은 취객의 갈지자가 아니라 목표물을 향해 은밀하게 움직이는 살쾡이의 발놀림과 같았습니다. 칠성은 나무 뒤에 몸을 숨기고 만석의 동태를 살폈습니다. 만석은 주막을 나와 곧장 큰 길로 가지 않고 마을 뒷길을 통해 삼거리 쪽으로 향하고 있었습니다. 칠성의 가슴이 쿵쾅거리기 시작했습니다. 설마 저 사람이 무덤에 손을 대려는 것인가? 칠성은 떨리는 손으로 등불을 옷자락 속에 감추고 조용히 만석의 뒤를 밟았습니다. 밤바람이 거세지면서 나뭇가지들이 서로 부딪혀 기괴한 소리를 내기 시작했습니다. 만석은 옷깃을 여미며 투덜거렸습니다. 에이, 무슨 날씨가 이리 요란해. 귀신 나오기 딱 좋은 밤이네. 하지만 그는 두려움보다 돈에 대한 욕심이 훨씬 컸기에 발걸음을 멈추지 않았습니다. 그의 눈앞에 드디어 삼거리가 나타났고 희미한 달빛 아래 덩그러니 놓인 무덤이 보였습니다. 무덤 앞 상석에는 낮에 사람들이 이야기했던 대로 동전과 엽전들이 수북하게 쌓여 반짝이고 있었습니다. 만석은 침을 꿀꺽 삼키며 주위를 두리번거렸습니다. 개미 새끼 한 마리 보이지 않는 완벽한 기회였습니다. 만석은 무덤으로 성큼성큼 다가가 상석 앞에 쪼그리고 앉았습니다. 가까이서 보니 생각보다 훨씬 많은 돈이었습니다. 히히, 이게 다 웬 떡이야. 이 시골 구석에 이런 노다지가 있을 줄이야. 그는 품에서 미리 준비한 자루를 꺼내 벌렸습니다. 손을 뻗어 돈을 쓸어 담으려는 순간 갑자기 어디선가 차가운 돌풍이 불어와 그의 뺨을 후려쳤습니다. 만석은 깜짝 놀라 뒤로 넘어질 뻔했습니다. 바람소리가 마치 안 돼 라고 속삭이는 사람 목소리처럼 들리는 듯 했습니다. 등골이 오싹해졌지만 만석은 고개를 세차게 흔들며 혼잣말을 했습니다. 바람소리야. 그저 바람소리일 뿐이라고. 내가 이런 미신에 겁먹을 줄 알아. 나무 뒤에서 이 광경을 지켜보던 칠성은 숨이 턱 막혀왔습니다. 당장이라도 뛰쳐나가 소리치고 싶었지만 만석의 허리춤에 매달린 시퍼런 단도가 눈에 들어오자
발이 떨어지지 않았습니다. 칠성은 무력하게 주먹만 꽉 쥐었습니다. 제발, 제발 그만둬요. 그 돈을 가져가면 당신도 무사하지 못할 겁니다. 칠성의 간절한 마음이 들리지 않는지 만석은 다시 자세를 고쳐잡고 탐욕스러운 손을 상석 위로 뻗었습니다. 그의 손끝이 차가운 엽전에 닿는 순간 쨍그랑하는 소리가 유난히 크게 울려 퍼졌습니다. 그 소리는 고요한 밤의 침묵을 깨는 파열음이자 금기를 깨뜨리는 신호탄과도 같았습니다. 그때였습니다. 마을 촌장의 집 마당에 묶여있던 늙은 사냥개가 갑자기 목줄이 끊어질 듯 날뛰며 삼거리 쪽을 향해 지저대기 시작했습니다. 그 소리에 놀라 잠에서 깬 촌장은 문을 열고 나와 밤하늘을 올려다보았습니다. 삼거리 무덤 위쪽 하늘에 시커먼 먹구름이 소용돌이치며 모여들고 있었고 그 모양이 마치 입을 크게 벌린 악귀의 형상과 같았습니다. 촌장은 지팡이를 짚은 손을 부들부들 떨며 탄식했습니다. 기어이 사단이 나는구나. 누군가 건드려서는 안 될 것을 건드리고 말았어. 큰일이다, 큰일이야. 촌장의 얼굴에는 깊은 근심과 두려움이 드리워졌습니다. 다시 무덤가 만석은 이미 이성을 잃고 미친 듯이 돈을 자루에 쓸어 담고 있었습니다. 짤랑짤랑짤랑. 동전이 서로 부딪히는 소리가 그의 귀에는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음악처럼 들렸습니다. 그는 돈을 줍느라 정신이 팔려 자신의 뒤에 드리워진 그림자가 점점 길어지고 있다는 사실을 전혀 눈치채지 못했습니다. 바람은 이제 윙윙거리는 소리를 넘어 짐승이 울부짖는 소리로 바뀌었고 주변의 나무들은 만석을 향해 가지를 뻗으며 위협하는 듯 흔들렸습니다. 하지만 탐욕의 눈먼 자에게는 천둥 소리도 들리지 않고 번개도 보이지 않는 법이었습니다. 자루가 제법 묵직해지자 만석은 흡족한 미소를 지으며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자, 이 정도면 어디 가서 기생집이라도 차릴 수 있겠어. 귀신 양반 잘 먹고 잘 사시오. 나는 이 돈으로 뜨끈한 국밥이나 사 먹고 비단 옷이나 사 입을 테니. 그는 무덤을 향해 비웃음을 날리고는 뒤도 돌아보지 않고 마을 쪽으로 발걸음을 옮기려 했습니다. 그러나 그가 첫 발을 떼려는 순간 발목을 무언가가 꽉 잡는 듯한 묵직한 느낌이 들었습니다. 만석은 흠칫 놀라 아래를 내려다보았지만 발목에는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그저 무성한 자풀만이 그의 신발을 감싸고 있을 뿐이었습니다. 뭐야? 갱농쿨인가? 만석은 대수롭지 않게 여기며 발을 걷어찼지만 다리는 마치 천근만근 쇳덩이를 매달아 놓은 것처럼 무거웠습니다. 식은땀이 등줄기를 타고 흐르기 시작했습니다. 그는 억지로 다리에 힘을 주어 한 걸음 두 걸음 내디뎠지만 걸을 때마다 땅바닥에서 그 돈을 놓고 가라, 놓고 가라 하는 환청이 들리는 듯 했습니다. 만석은 공포를 떨치기 위해 일부러 큰 소리로 노래를 흥얼거렸지만 떨리는 목소리는 오히려 그의 두려움을 더욱 부각할 뿐이었습니다. 칠성은 멀어지는 만석의 뒷모습을 보며 안타까움과 두려움이 뒤섞인 눈빛으로 쳐다보았습니다. 이제 돌이킬 수 없는 일이 벌어졌음을 직감했습니다. 마을의 우물가에서는 더욱 기이한 일이 벌어지고 있었습니다. 밤새 맑게 고여있던 우물물이 갑자기 부글부글 끓어오르더니 붉은 흙탕물로 변해버린 것입니다. 물을 기르러 새벽같이 나온 아낙네 하나가 그 광경을 보고 비명을 지르며 물동이를 떨어뜨렸습니다. 쨍그랑 물동이 깨지는 소리가 마을의 정막을 깨웠고 사람들은 하나둘씩 잠에서 깨어나 웅성거리기 시작했습니다. 무슨 일이야? 밤새 무슨 일이 있었던 거야? 사람들의 얼굴에는 불안한 기색이 역력했습니다. 삼거리 무덤의 노잣돈이 사라졌다는 사실을 아직 아무도 몰랐지만 마을에는 이미 불길한 징조가 전염병처럼 퍼져나가고 있었습니다. 만석은 훔친 돈자루를 품에 안고 헐레벌떡 주막으로 돌아왔습니다. 방문을 걸어 잠그고 이불 속에 들어가서야 겨우 안도의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그는 자루를 열어 쏟아진 동전들을 세어보며 희죽거렸습니다. 하하하, 내가 해냈어. 아무 일도 없잖아. 귀신은 무슨 다. 촌무지렁이들이 지어낸 헛소리라니까. 그는 돈 무더기 위에 벌러덩 드러누워 낄낄거렸습니다. 하지만 창호지 문 너머로 비치는 달빛이 갑자기 핏빛으로 붉게 물들기 시작했고 방 안의 온도가 급격히 떨어지며 입김이 나올 정도로 차가워졌습니다. 만석의 웃음소리가 서서히 잦아들고 대신 이가 딱딱 부딪히는 소리가 방 안을 채웠습니다. 칠성은 무덤가에 홀로 남아 텅 빈 상석을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마치 자신의 마음 한구석이 텅 비어버린 것 같은
상실감이 밀려왔습니다. 그는 무릎을 꿇고 엎드려 무덤 주인에게 용서를 구했습니다. 죄송합니다. 정말 죄송합니다. 제가 지키지 못했습니다. 부디 노여움을 푸시고 저 어리석은 자를 너무 가혹하게 벌하지 말아주십시오. 칠성의 눈에서 뜨거운 눈물이 뚝뚝 떨어져 차가운 흙바닥을 적셨습니다. 바람이 칠성의 머리카락을 쓰다듬고 지나갔지만 그 손길은 아까와 달리 슬프고도 매서웠습니다. 밤은 점점 더 깊어가고 무주골의 운명은 이제 한치 앞을 알 수 없는 어둠 속으로 빠져들고 있었습니다. 날이 밝아오면 칠성은 이 사실을 마을 사람들에게 알릴 것인지 아니면 만석을 찾아가 몰래 돈을 돌려놓으라고 설득할 것인지 선택해야만 했습니다. 하지만 지금 당장은 걷잡을 수 없이 커져가는 불안감을 다스리는 것조차 벅찼습니다. 칠성은 텅 빈 재단을 다시 한번 어루만지며 내일 아침 해가 뜨면 어떤 무시무시한 일이 벌어질지 가늠해보려 애썼습니다. 그의 등 뒤로 동이 터오고 있었지만 그 빛은 따뜻한 희망의 빛이 아니라 모든 죄를 낱낱이 드러낼 심판의 빛처럼 느껴졌습니다. 날이 밝았지만 무주골의 아침은 여느 때와 달리 잿빛 안개 속에 잠겨 있어 해가 뜬 것인지조차 분간하기 어려웠습니다. 사너리를 휘감은 안개는 마치 살아있는 짐승처럼 마을 구석구석을 기어다니며 축축하고 불길한 기운을 퍼뜨리고 있었습니다. 칠성은 뜬 눈으로 밤을 지새우고 비틀거리는 걸음으로 다시 삼거리 무덤 앞에 섰습니다. 혹시나 밤새 보았던 것이 헛것이기를, 그저 고단함이 만들어낸 악몽이기를 간절히 바랐지만 눈앞에 펼쳐진 광경은 참혹한 현실 그 자체였습니다. 언제나 정갈하게 쌓여있던 돌 제단 위는 텅 비어 있었고 그 자리에는 누군가 급하게 손을 놀린 듯 흙먼지만이 어지럽게 흩어져 있었습니다. 칠성은 힘이 풀려 그 자리에 주저앉고 말았고 차가운 돌 제단을 어루만지며 마치 자신의 살점이 뜯겨나간 듯한 고통을 느꼈습니다. 텅 빈 제단을 바라보는 칠성의 가슴 속에서는 슬픔과 분노가 소용돌이쳤지만 지금은 슬퍼하고 있을 시간조차 없다는 것을 그는 본능적으로 깨달았습니다. 마을을 감싸고 도는 공기가 심상치 않았기 때문입니다. 평소라면 아침 일찍 들려야 할 산새들의 지저김은 온데간데 없고 대신 숲속 깊은 곳에서 까마귀 떼가 시끄럽게 울어대며 마을 상공을 빙빙 돌고 있었습니다. 칠성은 떨리는 다리를 억지로 일으켜 세우며 마을을 향해 뛰기 시작했습니다. 이 사실을 촌장 어르신께 알리고 닥쳐올 재앙을 막을 방도를 찾아야만 했습니다. 그의 집신이 땅에 닿을 때마다 퍽퍽하는 소리가 났는데 그 소리가 마치 다가오는 불행을 예고하는 북소리처럼 들렸습니다. 마을 안으로 들어서자 이미 곳곳에서 비명과 웅성거림이 들려왔습니다. 가장 먼저 칠성의 눈에 들어온 것은 마을 공동 우물가에 모여있는 아낙네들의 모습이었습니다. 그녀들은 모두 얼굴이 하얗게 질린 채 우물을 들여다보며 발을 동동 구르고 있었습니다. 칠성이 숨을 몰아쉬며 다가가 우물 안을 들여다보니 맑고 투명해야 할 우물물이 마치 핏물을 풀어놓은 듯 붉게 변해 있었고 그 위로는 죽은 물고기들이 배를 드러낸 채 둥둥 떠다니고 있었습니다. 이게 무슨 병괴야. 어젯밤까지만 해도 멀쩡하던 물이 왜 이러는 거야. 한 아주머니가 울먹이며 소리쳤고 그 소리에 마을 사람들의 공포심은 걷잡을 수 없이 커져만 갔습니다. 우물뿐만이 아니었습니다. 마을 외양간에 매여있던 소들이 무엇에 놀란 듯 눈을 희번덕거리며 미친 듯이 날뛰고 있었고 닭장 안의 닭들은 알을 낳지 않고 구석에 처박혀 떨고 있었습니다. 심지어 마을을 지키던 늙은 개들은 꼬리를 다리 사이로 감춘 채 허공을 향해 끊임없이 지저대고 있었는데 그들이 보고 짖는 곳은 정확히 삼거리 무덤 쪽이었습니다. 사람들은 저마다 집 밖으로 나와 서로의 얼굴을 쳐다보며 불안해했습니다. 산신령님이 노하셨나? 아니면 마을에 부정이 탔나? 도대체 무슨 일이 벌어지려고 이러는 게야? 마을의 평화롭던 일상은 순식간에 깨져버렸고 보이지 않는 공포가 사람들의 목을 조여오고 있었습니다. 이때 마을 회관 쪽에서 지팡이를 짚은 촌장 어르신이 근심 가득한 표정으로 걸어 나왔습니다. 촌장은 마을에서 가장 연로하고 지혜로운 분으로 평소에는 온화한 미소를 잃지 않는 분이었지만 오늘만큼은 미간에 깊은 주름이 패여 있었습니다. 사람들은 촌장을 보자마자 우르르 몰려가 앞다투어 상황을 호소했습니다. 촌장님, 우물물이 썩었습니다. 우리 집 소가 거품을 물고 쓰러졌어요. 아침밥을 하려는데 쌀통에서 검은 벌레들이 쏟아져 나왔습니다. 여기저기서 터져나오는 곡소리에 촌장은
지팡이로 땅을 쿵쿵 내리치며 좌중을 진정시켰습니다. 모두 조용히 하게. 호들갑 떤다고 해결될 일이 아니야. 차분히 원인을 찾아야지. 칠성은 사람들 틈을 비집고 들어가 촌장 앞에 무릎을 꿇었습니다. 촌장 어르신, 드릴 말씀이 있습니다. 칠성의 목소리는 떨리고 있었지만 눈빛만은 결연했습니다. 촌장은 칠성을 내려다보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래, 칠성아. 자네가 무덤직이니 뭔가 짚히는 게 있겠지. 어서 말해보거라. 칠성은 침을 꿀꺽 삼키고 주변을 둘러본 뒤 떨리는 목소리로 입을 열었습니다. 오늘 새벽 삼거리 무덤의 노잣돈이 모두 사라졌습니다. 재단이 텅 비어 있었습니다. 칠성의 말이 떨어지자마자 웅성거리던 사람들은 일순간 찬물을 끼얹은 듯 조용해졌습니다. 그리고 곧이어 경악에 찬 비명들이 터져 나왔습니다. 뭐라고 노잣돈이 사라져? 귀신의 돈을 누가 훔쳐갔단 말인가? 촌장은 눈을 질끈 감으며 깊은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결국 우려하던 일이 터지고 말았구나. 누군가 산 사람의 욕심으로 죽은 자의 길을 막았어. 그러니 원혼이 노하여 마을에 재앙을 내리는 게야. 촌장의 말에 사람들은 두려움에 떨며 웅성거렸습니다. 누가 그런 짓을 했단 말인가? 우리 마을 사람 중에는 그런 짓을 할 사람이 없지 않은가? 사람들은 서로를 의심의 눈초리로 쳐다보기도 했지만 곧이어 어제 마을에 들어온 낯선 장사꾼 만석을 떠올렸습니다. 설마 어제 그 주막에 묵은 장사꾼. 놈 사람들의 시선이 일제히 주막 쪽을 향했습니다. 칠성은 고개를 끄덕이며 나지막이 말했습니다. 어젯밤 그자가 자루를 들고 무덤 쪽으로 가는 것을 보았습니다. 제가 말렸어야 했는데. 두려움에 그만. 같은 시각 주막의 가장 안쪽 방에서 만석은 느지막이 잠에서 깨어났습니다. 그는 기지개를 켜며 일어났지만 몸이 천근만근 무거워 마치 물먹은 솜처럼 축 처지는 것을 느꼈습니다. 어이구, 어제 찬바람을 너무 쐬었나. 온몸이 쑤시네. 그는 투덜거리며 머리맡에 두었던 돈자루를 확인했습니다. 묵직한 자루의 감촉이 손에 전해지자 몸의 통증은 씻은 듯이 사라지고 입가에 탐욕스러운 미소가 번졌습니다. 히히, 이 돈이면 읍내에 나가서 제일 좋은 약을 지어 먹고도 남지. 오늘 아침은 거하게 고기 반찬으로 시작해볼까. 만석은 돈자루를 품에 안고 콧노래를 부르며 방문을 열었습니다. 하지만 방문을 열자마자 마주한 주막의 풍경은 그가 기대했던 것과 달랐습니다. 주막 안은 텅 비어 있었고 부엌 쪽에서 달그락거리는 소리만 들려올 뿐 고소한 밥 냄새 대신 퀴퀴하고 썩은 듯한 냄새가 진동하고 있었습니다. 만석은 코를 막으며 소리쳤습니다. 어이 주모, 밥 냄새가 왜 이래? 빨리 밥상 안 차리고 뭐 하는 거야? 그의 고함에 부엌에서 팥죽 할멈이 나왔는데 할멈의 표정은 마치 귀신이라도 본 듯 창백했습니다. 할멈은 만석을 쳐다보지도 않고 바닥만 내려다보며 힘없는 목소리로 대답했습니다. 손님, 오늘 아침은 밥을 지을 수가 없소. 쌀독을 열었더니 쌀이 죄다 새까맣게 썩어버렸지 뭐요. 만석은 인상을 찌푸리며 혀를 찼습니다. 재수없게 무슨 소리야. 장사하기 싫어서 핑계대는 거 아냐. 돈 줄 테니 딴소리 말고 있는 반찬이라도. 내와 그는 품속에서 훔친 동전 하나를 꺼내 할멈의 발치에 던졌습니다. 쨍그랑 동전이 바닥에 떨어져 구르는 소리가 났지만 그 소리는 맑은 금소금이 아니라 마치 뼈조각이 부딪히는 듯한 둔탁한 소리였습니다. 할멈이 놀란 눈으로 동전을 바라보았을 때 바닥에 떨어진 동전은 순식간에 시커먼 숯덩이처럼 변해가고 있었습니다. 이게 뭐야? 돈이 왜 이래? 할멈이 비명을 지르며 뒷걸음질 쳤습니다. 만석은 당황하여 바닥에 떨어진 것을 주워들었습니다. 분명 자신의 눈에는 반짝이는 엽전으로 보이는데 할멈은 기겁을 하며 도망치려 했습니다. 이 늙은이가 노망이 났나. 이게 돈이지 뭐야. 똑바로 봐. 만석이 돈을 들이밀자 할멈은 공포에 질려 주저앉으며 손으로 얼굴을 가렸습니다. 아이고, 저승사자님 살려주세요. 썩은 냄새가 납니다. 시체 썩는 냄새가 나요. 만석은 흠칫하여 자신의 손에 들린 돈 냄새를 맡아보았습니다. 순간 코를 찌르는 듯한 악취가 훅 끼쳐와 헛구역질이 올라왔습니다. 그것은 분명 오래된 무덤 속에서나 맡을 수 있는 흙 냄새와 부패한 냄새였습니다. 이게 무슨... 만석은 황급히 돈을 바닥에 내동댕이 쳤습니다. 그러자 품속에 있던 돈자루가 갑자기 뜨거워지기 시작하더니 마치 불덩이를 안고 있는 것처럼 화끈거렸습니다. 만석은 비명을 지르며
자루를 바닥에 떨어뜨렸습니다. 자루 입구가 풀리면서 쏟아져 나온 동전들은 바닥에 닿자마자 꿈틀거리는 진해나 구더기처럼 보였다가 다시 녹슨 쇠조각으로 보였다가 하며 기이하게 형상을 바꾸고 있었습니다. 만석은 자신의 눈을 의심하며 눈을 비볐지만 눈앞의 끔찍한 광경은 사라지지 않았습니다. 등골을 타고 식은땀이 비오듯 흘러내렸습니다. 그때 주막 밖에서 웅성거리는 소리가 들려오더니 칠성과 촌장 그리고 마을 사람들이 주막 마당으로 들어닥쳤습니다. 사람들의 손에는 낫과 몽둥이 횃불이 들려 있었고 그들의 표정에는 분노와 두려움이 서려 있었습니다. 칠성은 맨 앞에 서서 만석을 노려보았습니다. 만석 양반, 당신이 무슨 짓을 저질렀는지 알고나 있소. 당신이 훔쳐간 것은 단순한 돈이 아니라 우리 마을의 평화와 죽은 자의 안식이요. 칠성의 호통 소리가 주막 마당을 쩌렁쩌렁 울렸습니다. 만석은 당황하여 뒷걸음질 치다 마루기둥에 등을 부딪혔습니다. 무슨 소리야, 나는 아무것도 훔치지 않았어. 억울해. 촌장이 엄한 표정으로 앞으로 나섰습니다. 자네 발밑에 흩어진 저것들을 보고도 발뺌할 셈인가. 저승. 노잣돈은 산 사람의 눈에는 돈으로 보일지 몰라도 그 본질은 죽은 자의 한 흔 덩어리네. 자네가 욕심에 눈이 멀어 그것을 건드린 순간 자네는 이미 산 사람이면서 죽은 사람의 길에 발을 들여놓은 게야. 촌장의 말이 끝나기가 무섭게 주막 지붕 위로 까마귀 떼가 새까맣게 내려앉아 울어대기 시작했습니다. 깍깍. 그 소리가 마치 만석을 조롱하는 듯 혹은 그의 운명을 예고하는 듯 소름 끼치게 들렸습니다. 만석은 공포에 질려 허둥지둥 짐을 챙기기 시작했습니다. 에이, 더러워서 못 해먹겠네. 내가 떠나면 될 거 아냐. 떠나면 그는 떨리는 손으로 돈자루를 다시 챙겨 넣으려 했지만 사람들이 보는 앞이라 차마 그러지는 못하고 보찜만 둘러맨 채 주막 밖으로 뛰쳐나갔습니다. 하지만 그가 살인문을 나서려 할 때마다 보이지 않는 벽에 부딪힌 듯 튕겨져 나오는 것이었습니다. 앞으로 달리면 다시 제자리로 돌아오고 옆으로 피하려 해도 결국 주막마당 한가운데 서 있게 되는 기이한 현상이 반복되었습니다. 이를 지켜보던 마을 사람들은 수군거렸습니다. 저것 봐. 귀신이 홀린 게야. 귀신 장난에 걸려들었어. 칠성은 만석이 헛되이 발버둥치는 모습을 안타깝게 바라보았습니다. 어젯밤 자신이 조금만 더 용기를 내어 그를 막았더라면 이런 일은 없었을 것이라는 자책감이 들었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자책만 하고 있을 때가 아니었습니다. 만석이 저렇게 마을을 떠나지 못하고 맴돌수록 마을에 닥친 재앙은 더욱 깊어질 것이 분명했기 때문입니다. 우물물은 점점 더 검게 변해가고 있었고 하늘은 낮인데도 밤처럼 어두워지고 있었습니다. 이제 이 사태를 해결할 방법은 단 하나. 만석이 스스로 잘못을 뉘우치고 훔친 물건을 제자리에 돌려놓게 만드는 것뿐이었습니다. 만석은 숨을 헐떡이며 주저앉았습니다. 아무리 달려도 벗어날 수 없는 이 상황이 도무지 이해되지 않았습니다. 그의 눈에는 마을 사람들의 얼굴이 일그러져 보였고 칠성의 얼굴은 마치 저승사자처럼 무섭게 보였습니다. 너희들이 무슨 요술을 부린 거지? 나를 가두려고 작당을 한 거야. 만석은 악을 쓰며 소리쳤지만 그의 목소리에는 이미 힘이 빠져 있었습니다. 공포가 분노를 집어삼키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의 주변으로 서늘한 바람이 회오리치며 먼지를 일으켰고 그 바람 속에서 희미하게 내 돈을 내놓아라 하는 쉰 목소리가 들리는 듯 했습니다. 촌장은 만석을 향해 한 걸음 다가가며 엄중하게 말했습니다. 여보게 만석이, 자네는 지금 사람에게 갇힌 것이 아니라 자네 자신의 욕심에 갇힌 걸세. 그 보찜 속에 든 흉물스러운 것을 내려놓지 않으면 자네는 영영이 마을을 벗어나지 못할 것이고 끝내는 자네의 목숨마저 위태로울 걸세. 촌장의 말은 단순한 협박이 아니라 오랜 세월 자연의 이치를 겪어온 어른의 준엄한 경고였습니다. 하지만 만석은 여전히 돈에 대한 미련을 버리지 못한 채 보찜을 끌어안고 벌벌 떨고만 있었습니다. 그의 눈동자는 불안하게 흔들렸고 입술은 파랗게 질려 있었습니다. 칠성은 촌장의 옆으로 다가가 조용히 말했습니다. 어르신, 저 사람이 스스로 깨닫게 해야 합니다. 억지로 빼앗는다면 노여움만 더 키울 뿐입니다. 제가 설득해 보겠습니다. 칠성은 마음을 굳게 먹고 만석에게 다가갔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숨을 죽이고 그 모습을 지켜보았습니다. 칠성의 손에는 아무런 무기도 들려있지 않았습니다. 그저 거칠지만
따뜻한 농사꾼의 손, 그리고 진실된 마음 하나뿐이었습니다. 칠성은 만석의 눈을 똑바로 바라보며 천천히 입을 열었습니다. 만석 씨, 당신의 눈에는 저것이 황금으로 보일지 몰라도 제 눈에는 당신의 생명을 갉아먹는 독사로 보입니다. 제발, 살고 싶다면 그 손을 놓으십시오. 만석은 칠성의 눈빛에서 진심 어린 걱정을 읽었습니다. 그동안 숱한 사람들을 속이고 돈을 빼앗으며 살아왔지만 자신을 위해 진심으로 걱정해주는 눈빛을 본 것은 처음이었습니다. 그의 굳게 닫힌 마음의 빗장이 조금씩 흔들리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나 탐욕이라는 괴물은 그리 쉽게 물러나지 않았습니다. 만석의 손은 여전히 보찜을 꽉 쥐고 있었고 머릿속에서는 이것만 있으면 부자가 될 수 있어 라는 악마의 속삭임이 계속해서 들려왔습니다. 갈등하는 만석의 위로 먹구름 사이에서 번개가 번쩍이며 천둥 소리가 으르렁거렸습니다. 콰르릉 하늘이 곧 무너져 내릴 듯한 기세였습니다. 이제 모든 것이 명확해졌습니다. 만석이 훔친 노잣돈이 마을의 재앙을 불러온 원흉이었고 그가 마음을 돌리지 않는 한 마을에는 더 큰 화가 닥칠 것이라는 사실이 드러났습니다. 칠성은 다가올 파국을 막기 위해 그리고 한 인간을 파멸의 구렁텅이에서 건져내기 위해 마지막 결단을 내려야만 했습니다. 마을 사람들의 시선이 모두 칠성과 만석에게 집중된 가운데 팽팽한 긴장감이 감도는 주막마당에는 거친 바람 소리만이 가득 찼습니다. 주막마당을 휘감은 바람은 점점 더 거세져 흙먼지를 일으켰고 하늘은 대낮인데도 밤처럼 캄캄해져 횃불 없이는 서로의 얼굴을 알아보기 힘들 지경이 되었습니다. 사람들의 횃불이 바람에 요란하게 춤을 추며 기괴한 그림자를 만들어냈고 그 그림자들은 마치 살아있는 생물처럼 꿈틀거리며 만석을 압박해 오는 듯 했습니다. 만석은 보찜을 움켜쥔 채 공포에 질린 눈으로 칠성을 올려다보았습니다. 칠성의 뒤로 촌장과 마을 사람들이 병풍처럼 둘러서 있었고 그들의 눈빛에는 만석에 대한 분노보다는 연민과 안타까움이 짙게 배어 있었습니다. 칠성은 무릎을 굽혀 만석과 눈높이를 맞추고 차분하지만 단호한 어조로 말을 이었습니다. 만석 씨 보십시오. 지금 마을 꼴이 어떻게 되었는지. 우물물은 핏빛으로 변했고 하늘은 노하여 천둥을 내리치고 있습니다. 당신이 쥐고 있는 그 돈은 당신에게 부귀영화를 가져다 주는 것이 아니라 당신과 우리 모두를 파멸로 이끄는 저주입니다. 칠성은 손을 뻗어 만석의 어깨에 조심스럽게 올렸습니다. 만석의 몸은 사시나무 떨듯 떨리고 있었고 옷은 식은 땀으로 축축하게 젖어 있었습니다. 저승으로 가야 할 분의 노잣돈을 탐낸 죄는 무겁지만 지금이라도 뉘우치고 돌려놓는다면 용서받을 수 있습니다. 제발 당신 자신을 위해서라도 놓으십시오. 그 순간 쾅하는 굉음과 함께 주막 앞마당의 늙은 느티나무에 벼락이 내리꽂혔습니다. 나무가 쩍 갈라지며 불길이 치솟았고 사람들은 비명을 지르며 뒷걸음질 쳤습니다. 불길 속에서 시커먼 연기가 피어올라 마치 도깨비의 형상처럼 일렁거렸습니다. 만석은 그 광경에 넋이 나간 듯 입을 벌리고 멍하니 바라보았습니다. 그의 눈앞에 환영이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보찜 속의 동전들이 수많은 손으로 변하여 자신의 목을 조르고 발목을 잡아 끌어 땅속 깊은 곳으로 끌고 들어가려는 환영이었습니다. 으악! 살려줘! 이거 안 놔! 저리가. 만석은 허공에 대고 팔을 휘저으며 발광했습니다. 촌장이 지팡이를 들어 칠성에게 신호를 보냈습니다. 지금이다. 칠성아, 저자가 제정신이 아닐 때 떼어놓아야 해. 칠성은 고개를 끄덕이고 만석의 품으로 파고들어 보찜을 낚아채려 했습니다. 하지만 만석은 초인적인 힘으로 보찜을 끌어안고 놓지 않았습니다. 안 돼. 내 거야. 내 돈이야. 아무도 못 가져가. 그의 눈은 이미 뒤집혀 흰자위만 보이고 있었고 입에서는 거품이 흘러나오고 있었습니다. 귀신에게 완전히 홀린 모습이었습니다. 칠성은 안간힘을 쓰며 소리쳤습니다. 정신 차리세요. 이건 돈이 아니에요. 흙이에요. 흙. 칠성의 외침에 만석이 잠시 멈칫하는 사이 칠성은 보찜의 매듭을 힘껏 잡아당겼습니다. 스르륵. 매듭이 풀리면서 자루가 열렸고 그 안에 들어있던 내용물이 와르르 바닥으로 쏟아졌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숨을 죽이고 바닥을 응시했습니다. 만석도 헐떡이며 바닥을 내려다보았습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바닥에 쏟아진 것은 반짝이는 엽전이나 동전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시커멓게 썩은 묘지의 흙과 다 삭은 뼈 조각, 그리고 깨진 기와 조각들이었습니다.
만석은 믿을 수 없다는 듯 눈을 비비고 다시 보았지만 결과는 마찬가지였습니다. 이게 뭐야? 내 돈 어디 갔어? 내 금돈, 은돈 어디 갔냐고? 만석은 흙더미를 헤집으며 울부짖었습니다. 칠성은 슬픈 눈으로 그를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처음부터 돈은 없었습니다. 당신의 욕심이 흙덩이를 돈으로 보이게 만든 것입니다. 귀신은 당신에게 돈을 준 것이 아니라 당신의 탐욕을 비춰주는 거울을 보여준 것입니다. 만석은 흙더미 속에 얼굴을 파묻고 통곡하기 시작했습니다. 그제야 깨달은 것입니다. 자신이 목숨 걸고 지키려 했던 것이 실은 한 줌의 흙먼지에 불과했다는 사실을, 그리고 그 헛된 욕심 때문에 돌아올 수 없는 강을 건널 뻔했다는 사실을 뼈저리게 느꼈습니다. 만석이 울음을 터뜨리자 신기하게도 사납게 몰아치던 바람이 거짓말처럼 잦아들기 시작했습니다. 하늘을 뒤덮었던 먹구름 사이로 한 줄기 햇살이 비치더니 칠성의 어깨를 따스하게 감싸 안았습니다. 촌장은 안도의 한숨을 내쉬며 마을 사람들에게 말했습니다. 자, 이제 되었다. 저자가 진심으로 뉘우치고 눈물을 흘렸으니 무덤 주인의 노여움도 조금은 풀렸을 게야. 하지만 아직 끝난 것이 아니다. 흩어진 흙을 다시 모으고 사라진 노잣돈을 대신할 성의를 보여야 마을이 온전히 평화를 되찾을 것이다. 칠성은 빗자루와 삼태기를 가져와 바닥에 흩어진 흙과 뼈 조각들을 정성스럽게 쓸어 담았습니다. 만석도 훌쩍거리며 칠성을 도왔습니다. 그의 손은 흙투성이가 되었지만 더 이상 탐욕스러운 손이 아닌 참회하는 손이었습니다. 칠성은 만석에게 부드럽게 말했습니다. 갑시다. 원래 있던 곳으로 돌려놓으러. 만석은 고개를 끄덕이며 칠성의 뒤를 따랐습니다. 마을 사람들도 횃불을 끄고 그들의 뒤를 조용히 따라 걸었습니다. 행렬은 마치 장례 행렬처럼 엄숙하고 조용했습니다. 삼거리 무덤에 도착한 일행은 훼손된 제단을 보수하고 칠성이 쓸어 담은 흙을 무덤 봉분 위에 조심스럽게 덮어주었습니다. 칠성은 품속에서 자신의 전 재산이나 다름없는 엽전 몇 뼘을 꺼내 제단 위에 올려놓았습니다. 비록 많지 않지만 이것으로 노잣돈을 삼아 부디 좋은 곳으로 가십시오. 칠성의 행동을 본 마을 사람들도 주머니를 뒤져 동전 한 뼘, 엽전 한 뼘씩을 꺼내 제단 위에 놓기 시작했습니다. 심지어 코흘리게 아이들까지 아껴두었던 사탕을 올려놓았습니다. 순식간에 제단 위에는 예전보다 더 많은 정성과 마음이 쌓였습니다. 만석은 그 모습을 보며 하염없이 눈물을 흘렸습니다. 자신은 남의 것을 빼앗으려고만 했는데 이 가난한 마을 사람들은 자신의 것을 아낌없이 내놓는 모습을 보며 부끄러움을 감출 수 없었습니다. 그는 칠성 앞에 무릎을 꿇고 엎드려 절을 했습니다. 죄송합니다. 정말 죽을 죄를 지었습니다. 제 욕심 때문에 여러분께 큰 폐를 끼쳤습니다. 칠성은 만석을 일으켜 세우며 흙 묻은 옷을 털어주었습니다. 지나가던 바람에 잠시 눈이 가려졌던 것뿐입니다. 이제 눈을 떴으니 되었습니다. 어서 일어나십시오. 촌장은 미리 준비해 온 막걸리 한 병을 꺼내 무덤 앞에 따르고 절을 올렸습니다. 이복의 길손, 이 어리석은 중생을 너그러이 용서하시게. 산 사람이 살다 보면 실수도 하고 욕심도 부리는 법 아니겠나. 자네도 이승에 미련 두지 말고 이 술 한 잔 마시고 훌훌 털고 가시게. 촌장의 충문이 끝나자 무덤가에 서 있던 미루나무 가지가 바람에 살랑거리며 흔들렸습니다. 마치 무덤 주인이 고개를 끄덕이며 화답하는 듯 했습니다. 의식이 끝나고 마을로 돌아오는 길, 사람들의 표정은 한결 밝아져 있었습니다. 우물가에 가보니 붉었던 물은 다시 맑고 투명한 본래의 색을 되찾았고 외양간의 소들도 되새김질을 하며 평온을 찾았습니다. 하늘은 언제 그랬냐는 듯 맑게 개어 파란 가을 하늘을 드러냈습니다. 칠성은 이 모든 광경을 보며 가슴 벅찬 감동을 느꼈습니다. 진심은 통하는구나. 그리고 잘못을 뉘우치는 마음이 가장 큰 재물이구나. 그날 저녁, 촌장은 마을 회관 마당에 큰 가마솥을 걸고 팥죽을 끓이게 했습니다. 애군을 쫓고 마을의 안녕을 기원하기 위해서였습니다. 팥죽 할멈은 신이 나서 새알심을 빚었고 마을 안악들은 분주하게 움직이며 상을 차렸습니다. 장작불이 활활 타오르고 구수한 팥죽 냄새가 온 마을에 퍼져나갔습니다. 만석은 구석에 쭈그리고 앉아 눈치를 보고 있었는데 칠성이 다가와 따끈한 팥죽 한 그릇을 건넸습니다. 드세요. 액도라는 팥죽입니다. 이거 먹고 나쁜 기운은 다 털어버리고 새 사람이 되면 됩니다. 만석은
떨리는 손으로 그릇을 받아들었습니다. 붉은 팥죽 위에는 하얀 새알심이 동동 떠 있었고 김이 모락모락 피어올랐습니다. 한 숟가락 떠서 입에 넣자 뜨겁고 달콤한 맛이 목을 타고 넘어가며 얼어붙었던 마음을 녹여주었습니다. 맛있다. 정말 맛있다. 만석은 팥죽 그릇에 눈물을 뚝뚝 흘리며 허겁지겁 먹었습니다. 그것은 그가 태어나서 먹어본 음식 중 가장 따뜻하고 귀한 음식이었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삼삼오오 모여 앉아 팥죽을 나눠 먹으며 이야기꽃을 피웠습니다. 오늘 일은 정말 평생 잊지 못할 거야. 칠성이가 아니었으면 우리 마을 큰일 날 뻔했어. 그래도 저 장사꾼 양반이 뉘우쳐서 다행이야. 사람들의 웃음소리가 담장을 넘어 멀리 퍼져나갔습니다. 칠성은 마루 끝에 앉아 밤하늘을 올려다보았습니다. 유난히 밝은 보름달이 마을을 비추고 있었고 삼거리 무덤 쪽은 고요하고 평화로웠습니다. 칠성은 비로소 마음의 짐을 내려놓고 편안하게 미소 지을 수 있었습니다. 식사가 끝날 무렵 만석은 보찜을 다시 챙겨 들었습니다. 그는 칠성과 촌장에게 깊이 머리 숙여 인사했습니다. 비록 가진 것 없이 떠나지만 저는 오늘 세상에서 가장 큰 보물을 얻어갑니다. 사람의 도리와 따뜻한 정을 배웠습니다. 다시는 욕심 부리지 않고 정직하게 살겠습니다. 만석은 굳은 결심을 한 듯한 표정으로 주막을 나섰습니다. 칠성은 대문 밖까지 배웅을 나갔습니다. 조심해서 가십시오. 그리고 언제든 마음이 허전할 때면 우리 마을을 찾아오십시오. 팥죽 한 그릇은 언제든 대접해 드리리다. 만석이 떠나는 뒷모습을 보며 칠성은 손을 흔들었습니다. 멀어져 가는 만석의 발걸음은 올 때와 달리 가벼워 보였고 그의 그림자도 더 이상 기괴하게 일그러지지 않았습니다. 마을은 다시 예전의 평온함을 되찾았고 바람 소리마저 자장가처럼 부드럽게 들려왔습니다. 칠성은 집으로 돌아와 깨끗한 이불을 펴고 누웠습니다. 창호지 문 너머로 은은한 달빛이 스며들어 방 안을 비췄습니다. 오늘 하루 겪었던 모든 일들이 꿈만 같았지만 가슴 한구석에 남아있는 따뜻한 온기는 그것이 현실이었음을 말해주고 있었습니다. 칠성은 잠자리에 누워 생각했습니다. 내일 아침에도 나는 빗자루를 들고 무덤가로 가겠지. 그리고 또 누군가가 놓고 간 동전을 닦으며 하루를 시작할 거야. 그것이 내가 이 마을에서 할 일이고 나의 행복이니까. 그의 눈꺼풀이 서서히 무거워졌습니다. 멀리서 들려오는 개 짖는 소리도 바람에 흔들리는 풍경 소리도 모두 평화롭게만 들렸습니다. 무주골의 밤은 그렇게 다시 깊어가고 있었습니다. 폭풍우가 지나간 다음 날 아침, 무주골에는 거짓말처럼 맑고 투명한 햇살이 쏟아져 내렸습니다. 며칠 동안 마을을 짓누르던 무겁고 습한 안개는 온데간데 없이 사라졌고 동쪽 산마루에 걸린 해는 그 어느 때보다 찬란한 빛을 뿜어내며 젖은 땅을 말려주었습니다. 칠성은 평소보다 몸이 가벼운 것을 느끼며 잠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창호지 문을 열자 상쾌한 아침 공기가 방 안으로 밀려 들어왔는데 그 공기에서는 더 이상 썩은 냄새나 비릿한 물 냄새가 나지 않았습니다. 대신 향긋한 솔레음과 밥 짓는 냄새, 그리고 흙이 마르면서 나는 구수한 냄새가 섞여 있어 칠성의 기분을 좋게 만들었습니다. 그는 기지개를 크게 켜며 마당으로 나갔고 밤새 내린 이슬에 젖은 풀잎들이 햇빛을 받아 보석처럼 반짝이는 것을 보며 미소 지었습니다. 칠성은 습관처럼 쌀이 빗자루를 챙겨 들고 삼거리 무덤으로 향했습니다. 어젯밤의 소동으로 무덤가가 엉망이 되었을까 걱정했지만 다행히 마을 사람들이 정성스레 덮어준 흙 덕분에 무덤은 예전보다 훨씬 단정하고 평온한 모습을 하고 있었습니다. 상석 위에 놓인 동전과 엽전들은 햇살을 받아 영롱하게 빛나고 있었는데 그 모습이 마치 무덤 주인이 칠성을 향해 환하게 웃어주는 것만 같았습니다. 칠성은 빗자루로 무덤 주변에 떨어진 낙엽을 조심스럽게 쓸어내며 마음속으로 말을 건넸습니다. 어르신, 이제 마음이 좀 풀리셨습니까? 어제 그 장사꾼도 진심으로 뉘우치고 갔으니 부디 노여움을 거두시고 편안히 쉬십시오. 칠성의 빗자루질 소리가 사각사각 경쾌하게 아침의 정적을 깨웠습니다. 청소를 마치고 마을로 내려오는 길, 칠성은 마을의 분위기가 확연히 달라진 것을 느꼈습니다. 전날까지만 해도 두려움에 떨며 문을 걸어 잠갔던 사람들이 모두 밖으로 나와 활기차게 아침을 시작하고 있었습니다. 우물가에는 아낙네들이 모여 빨래를 하며 웃음꽃을 피우고 있었고 아이들은 골목길을 뛰어다니며 제기차기를 하고 있었습니다.
지나가던 마을 사람들은 칠성을 보자마자 하던 일을 멈추고 반갑게 인사를 건넸습니다. 칠성아, 좋은 아침이다. 자네 얼굴이 아주 좋아 보이네. 어젯밤 자네 덕분에 우리 마을이 살았어. 정말 고맙네. 사람들의 눈빛에는 칠성에 대한 고마움과 존경심이 가득 담겨 있었습니다. 칠성은 쑥스러운 듯 고개를 숙이며 별 말씀을요. 다 촌장님과 어르신들 덕분이지요. 라고 겸손하게 대답했습니다. 집에 도착해 아궁이에 불을 지피고 있을 때 살인문 밖에서 인기척이 들렸습니다. 나가보니 마을 촌장 어르신이 솜이 두툼하게 들어간 무명옷 한 벌과 쌀 한 자루를 지고 서 계셨습니다. 칠성은 깜짝 놀라 맨발로 뛰쳐나갔습니다. 아니 촌장님, 이 무거운 것을 왜 직접 들고 오셨습니까? 저를 부르시지 않고. 촌장은 허허 웃으며 짐을 마루에 내려놓았습니다. 이복의 칠성이, 이건 마을 사람들이 자네에게 주는 작은 성의 일세. 자네가 아니었으면 우리 마을은 욕심쟁이 장사꾼 때문에 큰 화를 입었을 거야. 자네가 무덤을 지키는 그 마음이 우리 마을 전체를 지킨 셈이지. 촌장은 칠성의 거친 손을 두 손으로 꼭 잡으며 따뜻하게 말했습니다. 칠성은 코끝이 찡해지는 것을 느꼈습니다. 그동안 혼자 외롭게 무덤을 지키며 살았다고 생각했는데 사실은 마을 사람들 모두가 자신을 지켜보고 있었고 마음으로 의지하고 있었다는 것을 깨달았기 때문입니다. 촌장님, 저는 그저 제가 해야 할 일을 했을 뿐입니다. 이 옷은 너무 과분합니다. 칠성이 사양하려 했지만 촌장은 막무가내로 옷을 칠성의 품에 안겨주었습니다. 올겨울은 유난히 춥다고 하니 이 옷 입고 따뜻하게 지내게. 그리고 밥 굶지 말고 든든하게 챙겨 먹고. 자네가 건강해야 우리 마을 무덤도 편안할 것 아닌가. 촌장의 말에는 친할아버지 같은 자상함이 배어 있었습니다. 시간은 흘러 어느덧 늦가을이 지나고 겨울의 문턱에 들어섰습니다. 무주골의 겨울은 일찍 찾아왔고 첫눈이 내리는 날 마을은 온통 하얀 세상으로 변했습니다. 하늘에서 탐스러운 눈송이가 펑펑 쏟아져 내리자 삼거리 무덤의 봉분 위에도 하얀 눈이 소복하게 쌓였습니다. 마치 무덤 주인이 하얀 소미불을 덮고 따뜻하게 잠든 것처럼 보였습니다. 눈 내리는 날의 무덤가는 적막하면서도 신비로운 아름다움을 자아냈습니다. 상석 위에 놓인 동전들은 눈 속에 파묻혀 보이지 않았지만 칠성은 그 아래 여전히 사람들의 정성이 숨쉬고 있음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는 눈 쌓인 길을 뚫고 매일 무덤을 찾아가 눈을 치우고 길을 찾습니다. 눈이 많이 내린 어느 날, 저녁 칠성의 작은 오두막에는 마을 친구들이 하나둘 찾아왔습니다. 그들은 손에 고구마며 군밤, 김장, 김치 같은 먹거리를 들고 왔습니다. 칠성아, 오늘 눈도 오고 날도 추운께 군고구마나 구워 먹으면서 이야기나 하자고 왔네. 좁은 방 안은 금세 사람들로 꽉 찼고 화로에 올려놓은 고구마 익는 냄새가 구수하게 퍼졌습니다. 문틈으로 황소바람이 들어오긴 했지만 옹기종기 모여 앉은 사람들의 체온과 웃음소리 덕분에 방 안은 훈훈했습니다. 칠성은 아랫목을 친구들에게 내어주고 자신은 문가에 앉아 화로의 불씨를 조절하며 흐뭇한 미소를 지었습니다. 사람들은 자연스럽게 지난번 만석의 이야기를 꺼냈습니다. 그때 그 장사꾼 양반, 지금쯤 어디서 뭘 하고 있을까? 정말 귀신에 홀린 듯이 흙을 파먹으려고 했었지. 한 친구가 말하자 다른 친구가 맞장구를 쳤습니다. 그래도 마지막에는 눈물을 흘리며 뉘우치고 갔으니 다행이야. 아마 어딘가에서 착하게 살고 있겠지. 어쩌면 그 일을 계기로 진짜 부자가 되었을지도 몰라. 마음의 부자 말이야. 사람들은 더 이상 만석을 미워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그에게 일어난 일이 마을에 큰 교훈을 주었다고 생각했습니다. 욕심을 부리면 가진 것마저 흙으로 변하지만 마음을 비우면 흙 속에서도 황금을 발견할 수 있다는 것을 모두가 깨닫게 된 것입니다. 밤이 깊어가자 이야기 소리는 점점 잦아들고 밖에서는 눈 내리는 소리만 사각사각 들려왔습니다. 화로의 불빛이 은은하게 방 안을 비추고 사람들의 얼굴에는 평온함이 감돌았습니다. 칠성은 문득 창문을 열어 삼거리 쪽을 바라보았습니다. 어둠 속에서도 눈 덮인 무덤은 희미하게 빛나고 있었습니다. 저 무덤 주인도 지금쯤이면 우리 이야기를 듣고 계시겠지. 춥지는 않으실까? 칠성의 말에 친구 하나가 대답했습니다. 걱정 마라. 우리가 이렇게 따뜻한 마음으로 기억해주는데 추우실 리가 있나. 아마 저승에서도 흐뭇하게 웃으며 군고구마 냄새를 맡고 계실 게다. 그 말에 모두가 와하하 웃음을 터뜨렸습니다. 자정이 넘어서야 친구들은 각자 집으로 돌아갔습니다. 칠성아, 잘 자라. 내일 눈 치울 때 보자.
친구들이 떠난 뒤 칠성은 다시 혼자가 되었지만 전혀 외롭지 않았습니다. 방 안에는 친구들이 남기고 간 온기가 가득했고 마음속에는 든든한 정이 차올라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는 촌장이 선물해준 속옷을 덮고 자리에 누웠습니다. 따뜻한 아랫목에 등을 대니 하루의 피로가 눈 녹듯 사라지는 것 같았습니다. 천장을 바라보며 칠성은 오늘 하루 감사했던 일들을 하나씩 떠올려 보았습니다. 맑은 햇살, 깨끗한 무덤, 촌장님의 선물, 친구들의 웃음소리, 모든 것이 감사한 일뿐이었습니다. 잠이 들락말락할 때쯤 칠성은 비몽사몽간에 기분 좋은 꿈을 꾸었습니다. 꿈속에서 그는 다시 안개 낀 삼거리 무덤 앞에 서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는 무덤이 아니라 기와집처럼 번듯한 집 한 채가 있었고 그 대문 앞에서 칠성이 전에 보았던 그 노인이 하얀 도포를 입고 서 있었습니다. 노인의 얼굴은 달처럼 환하게 빛나고 있었고 표정은 더없이 인자해 보였습니다. 노인은 칠성에게 다가와 손을 잡으며 말했습니다. 고맙네 젊은이. 자네 덕분에 내 집이 아주 깨끗하고 따뜻해졌어. 내 이제 먼 길을 떠나려 하는데 자네에게 줄 것이 이것밖에 없구려. 노인은 품속에서 주머니 하나를 꺼내 칠성의 손에 쥐어주었습니다. 칠성이 주머니를 열어보니 그 안에는 돈이 들어있는 것이 아니라 오색 찬란한 빛을 내는 씨앗들이 가득 들어있었습니다. 이게 무엇입니까? 어르신, 칠성이 묻자 노인은 빙그레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이것은 복의 씨앗일세. 자네가 심는 곳마다 기쁨과 행복이 자라날 거야. 자네는 돈보다 더 귀한 마음을 가졌으니 이 씨앗을 가질 자격이 충분하네. 노인은 칠성의 어깨를 토닥여주고는 하얀 구름을 타고 하늘 높이 올라갔습니다. 칠성은 멀어지는 노인을 향해 깊이 허리를 숙여 절을 올렸습니다. 안녕히 가십시오. 부디 평안하십시오. 꿈에서 깬 칠성은 개운한 기분으로 눈을 떴습니다. 방 안은 여전히 어두웠지만 창호지 문 너머로 푸르스름한 새벽빛이 스며들고 있었습니다. 그는 꿈속에서 받은 씨앗 주머니가 실제로 손에 쥐어져 있는 듯한 따뜻한 느낌을 받았습니다. 그것이 진짜 씨앗이든 아니든 중요하지 않았습니다. 이미 칠성의 마음밭에는 정직과 성실, 그리고 이웃을 사랑하는 마음이라는 훌륭한 씨앗이 심어져 있었고 그것은 앞으로 칠성의 인생을 풍요롭게 만들어줄 것이 분명했기 때문입니다. 칠성은 다시 이불을 끌어당기며 편안한 자세로 누웠습니다. 밖에서는 여전히 눈이 내리고 있었지만 바람 소리는 이제 사나운 울음소리가 아니라 자장가처럼 부드럽게 들렸습니다. 마을의 모든 집들이 눈 속에 파묻혀 평화롭게 잠들어 있었고 외양간의 소들도 마당의 개들도 모두 꿈나라 여행을 하고 있었습니다. 삼거리 무덤의 노잣돈은 눈이불 아래서 고요히 주인을 기다리고 마을 사람들의 착한 마음은 칠성의 오두막을 따뜻하게 데워주고 있었습니다. 무주골은 이제 더 이상 귀신이 나오는 무서운 골짜기가 아니라 서로를 위하는 따뜻한 마음들이 모여 사는 아름다운 마을이 되었습니다. 칠성은 눈을 감고 깊은 숨을 내쉬었습니다. 들이마시는 숨에는 평화가, 내쉬는 숨에는 감사가 담겨 있었습니다. 내일 아침이 되면 또다시 빗자루를 들고 무덤가로 나가겠지만 그것은 고된 노동이 아니라 행복한 일상이 될 것입니다. 칠성의 입가에 옅은 미소가 번졌고 그는 세상에서 가장 편안한 표정으로 깊은 잠에 빠져들었습니다. 옛 이야기는 여기서 끝나지만 칠성과 무주골 사람들의 따뜻한 이야기는 저 내리는 눈처럼 소복이 쌓여 오래오래 전해질 것입니다.